것이 기대가 되는지 올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현장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대본이 정리가 안 돼.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뉴사이언스 뉴사를 진행하게 된 오세혁입니다. 뉴사이언스 뉴사는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기술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러나 너무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다큐S 프라임의 과학기술은 그대로 소개하지만 과학기자 올리를 투입해 좀 더 전문성을 배가시킨 다큐S 프라임 스핀오프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근 물질의 성질을 바꾸는 나노코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발이나 티셔츠에 나노코팅을 하면 방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자동차 내연기관에 나노코팅을 하면 엔진의 기계적 마찰을 줄여서 연비를 개선하는 등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노코팅 기술의 효과는 다양합니다. 이 기술은 현재 반도체, 식품을 넘어 의학계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나노코팅 기술에 대해 카이스트 현장에 올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올리 기자 나와주시죠. 네, 올리 기자입니다. 올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리 기자, 좀 긴장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첫 방송이기 때문에. 좀 떨립니다. 첫 예, 방송이라서. 하지만 올리 기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죠. 첫 방송이면서 떨리지만 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주제 나노코팅 기술인데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식품에 이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최인성 교수 연구팀은요. 나노코팅 기술을 활용해서 식품 중에서 특히 과체류의 부패를 늦출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한창 연구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덥다 더워. 진짜. 여기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세혁 선배 지금 스튜디오 에어컨 빵빵하죠? 저희도 스튜디오 좀 안 됩니까? 올리 기자, 뭐 기자가 다 그렇지 뭐 첫 방송부터 이렇게 투덜대지 말고 계속 한번 해봅시다.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여름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도 나노코팅 기술 제가 취재를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부터 현장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나노는 미세한 크기를 나타낼 때 흔히 쓰는 용어로 10억분의 1m를 나타내는 길이단인데요. 나노코팅 기술은 기존의 코팅 기술에 나노 크기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아주 얇은 두께의 나노코팅층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코팅을 통해 오염물질이 묻지 않게 하거나 물질이 서로 잘 접착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싱크대나 욕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공사 현장에서는 금속이나 콘크리트의 접착력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노코팅 연구가 시작된 건 20년도 넘었지만 최근 ESG, 친환경 이슈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얇은 코팅막이 특별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과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최인성 교수 연구팀은 나노코팅 기술 중에서도 식품 분야에 나노코팅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나노 코팅이 좀 새롭게 이제 부각된 이유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칩이나 아니면 콘택트 렌즈
뭐 이런 쪽에서 나노 코팅을 했다면 최근에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 나노 코팅의 그 대상이 이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포를 근간으로 한 생명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노 코팅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게 중요한 기술로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는 거죠. 연구팀은 지난 2017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나노코팅 기법을 이용해 과체류의 부패를 늦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수확 후 금방 물러지는 열매 채소인 딸기를 절반은 자연 상태 그대로, 절반은 나노코팅을 했는데요. 나노코팅을 한 딸기는 약 2.5일, 58시간까지 부패와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고 처음 상태의 모양과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 기술을 귤에 적용했을 때는 28일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예, 산소 공급을 조금 늦춰준다든지 해서 천천히 노화가 되도록 시켜줌과 동시에 곰팡이균이 들어와서 부패하는 거를 이제 코팅 자체가 그런 항균 효과가 있는 걸 코팅을 같이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간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렇다면 과일, 채소의 부패를 억제한 나노코팅제에는 어떤 물질이 사용되었을까요? 과체류 나노코팅은 생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계에 있는 성분의 추출물을 코팅 물질로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코팅제의 주 원료는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로 체내의 유해한 산소인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꾸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식품 첨가물에 자주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 폴리페놀이 절 이온과 화학적으로 강하게 결합해 복합체를 형성하는 특성을 활용한 겁니다. 현재 연구팀은 폴리페놀을 활용한 나노코팅으로 식품 표면의 세균을 사멸시키거나 세균 침투를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해 계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에 사용하는 나노코팅 원료인 폴리페놀은 인체에 무해하도록 자연계 원료를 사용하는데요. 나노코팅 원료인 폴리페놀 용액과 미네랄 물질을 섞으면 항균 용액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항균 용액의 효과를 알기 위해 대장균 사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샤알 내에 대장균을 배양하고 향균 용액을 스프레이로 분사하면 대장균이 대부분 사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네랄의 종류에 따라 진한 색을 띠기도 하고 색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항균 용액은 다양한 재료의 표면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살모넬라균, 무좀균 등 다양한 바이러스균에 대해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카이스트 최인성 교수 연구팀은 나노코팅 기술의 핵심인 친환경 폴리페놀을 이용해서 딸기와 귤의 모양과 신선도를 유지하고 계란 표면에 이 기술을 적용해서 껍질 표면 세균을 세균이에요. 다시 갈까요? 그냥 할까요? 네, 껍질 표면 세균을 사멸시키거나 세균 침투 방지가 된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현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계란을 유통하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남 당진에 위치한 양계장. 양계장은 특성상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살모넬라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닭과 같은 가금류가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여름이면 계란에 붙어있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업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연구하던 중 카이스트에 폴리페놀 나노 코팅이라는 기술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산학 협력을 통해서 폴리페놀 나노 코팅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폴리페놀 나노 코팅 기술은 안전한 식품 첨가물을 활용한 항바이러스 스프레이로 축사를 소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닭과 같은 조류 독감에 대한 실효성 검증뿐만 아니라 소의 로타바이러스와 돼지의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제제의 사용은 닭의 폐사율 감소와 생산성과 연관되며 계란 생산량이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를 사용한 농가들로부터 질병이 없고 생산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크게 개선이 됐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균 스프레이는 양계장 어느 부분에 분사할까요? 저희가 축사 내부에 이렇게 주요 오염이 될 수 있는 부위들, 혹시 이런 쿨링 패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통로, 주요 통로 같은 데 뿌리고 있고요. 닭이 없을 때는 저희가 빈 게사 전체를 다 한꺼번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폴리페놀 나노코팅 기술은 바이러스로부터 양계장을 보호하고 계란의 상품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장에서 1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질병, 항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이런 환경들, 축사 환경들의 내부 소독용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생산되는 이런 계란들 있잖아요. 이 계란들을 2단계에서 저희가 유통센터로 옮겨가서 거기서 계란 표면에 있는 그런 박테리아라든지 대장균 같은 거를 제거하는 용도로 2번 코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계장에서 집란된 계란은 유통센터로 옮겨지고 표면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인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천연 추출물인 폴리페놀을 이용한 항균 스프레이로 계란의 표면을 코팅하는데요. 이를 통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표면의 코팅막으로 인해 산소가 차단되어 계란의 신선도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세척과 코팅 과정을 거친 계란은 실제로 얼마나 신선도가 유지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장사항에 따르면 계란의 유통기한은 산란일로부터 약 30일입니다. 냉장 상태로 보관 시에는 최대 45일에 이르는데요. 촬영일 기준 6주 전 코팅된 계란의 신선도를 체크해봤는데 소비기한 한 달을 훌쩍 넘긴 이 계란의 상태는 어떨까요? 계란의 신선도는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의 높이로 정도를 측정하는데요. 결과는 80.1 호유니트로 높은 신선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늘어나면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보관 상태를 연장시켜 버려지는 식품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명체를 기반으로 한 나노코팅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종자를 코팅해 오래 보관하거나 세포나 진균, 세균을 코팅해 비료나 농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최인성 교수 연구팀은 살아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코팅하거나 세포 여러 개를 하나로 코팅해서 다양한 분야의 응용 가능성을 선보이기 위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포 코팅은 세포의 얇은 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세포 피포화라고도 말합니다.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세포 피포화라는 연구가 세포 주변에 나노미터 단위의 굉장히 얇은 껍질을 형성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하고 나서 정말 껍질이 형성이 되었는가를 육안으로는 세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나서 세포랑 껍질에 각각 형광 표지를 해서 그 껍질의 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나노코팅은 다양한 물질의 표면과 코팅 원료가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표면에 코팅을 형성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하는 작은 세포 하나까지 코팅할 수 있는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이제 독립적인 이러한 세포 나노 코팅 기술의 발달을 주목하는 분야는 의료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한 거는 세포 하나하나를 코팅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액형에 관계없이 수혈할 수 있는 적혈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포 치료제, 뭐 CAR-T나 뭐 NK 세포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프로세싱할 때 좀 더 이제 강력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 코팅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고요. 세포 코팅을 이용한 치료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하기 힘든 암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며 인류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고형암이나 혈액암의 경우 암세포만을 코팅시켜 전이를 막거나 사멸시키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보면 나노코팅 기술이 생명체와 접목됐을 때 세포에 특정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 가능성은 아주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 나노 코팅 기술로 계란 표면을 살균하는 것은 물론 이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항암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노 코팅 기술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친환경 물질로 최소량만 사용해서 물질의 성질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생방인데 이거 다시 할게요. 들릴 수도 있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친환경 물질로 어디부터 가나요? 네, 가겠습니다. 친환경 물질로 최소량만 사용해서 물질의 성질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식품이나 농업, 축산업까지 나노코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나노코팅 기술이 의약품, 식품 포장재, 의료기기까지 그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좀 긴장이 좀 풀렸을까요? 올리 기자 연결을 해야겠는데 좀 쉬고 있을까? 올리 기자를 불러서 쉬지 말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빨리 취재해달라고 닥달을 해야겠습니다. 올리 기자, 지금도 쉬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올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나노코팅 기술을 산업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올리 기자, 방송 중에 왜 수줍어 하는 거죠? 혹시나 뭐 여대 앞이어서 그런 건가요? 저도 수컷이어가지고요. 여대 앞이어서 좀 부끄럽고 수줍고 막 그렇습니다. 네, 올리 기자 수컷이죠. 예. 정신 차려. 그렇지만 기자의 본분은 정확한 팩트 전달과 날카로운 취재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소개할 이화여대 박지훈 교수 연구팀은요, 의료 분야와 포장재 등에도 사용 가능한 나노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화여대 연구실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지훈 교수 연구팀은 2023년 복합체를 이용한 나노코팅 기술로 의료기기, 암 진단 등의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하는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나노 코팅 혹은 컴파짓 나노 코팅이라는 이 복합체를 이용한 나노 코팅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노 코팅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게 그리고 정밀성이 요구되는 나노 코팅 층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저희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산업적으로 응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소재로 사용된 락토페린은 우유, 특히 초유의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단백질로서 인체 면역과 질병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연구팀은 단백질과 폴리페놀을 융합한 복합 재료를 만들어 코팅 대상의 종류에 무관하게 아주 얇은 나노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기술은 아주 옅은 농도의 락토페린 수용액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나노 코팅 기술보다 3배 이상 두꺼운 나노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어 코팅 효율이 좋습니다.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단백질 나노 복합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맞춤형 코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밀폐 용기 업체와 함께 냉동 용기 안에 수분 증발로 인한 성해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기능성 나노 복합체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또한 연구팀은 식품의 갈변 방지를 목적으로 폴리페놀 단백질 나노 복합체 코팅 용액을 활용하는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갈변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팅 용액을 고압 분산 나노 유화 장비로 안정시킨 뒤 바나나에 뿌렸는데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 나노 피막은 바나나로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산소나 수분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폴리페놀 자체가 갈변을 방지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바나나 표면에 형성된 폴리페놀 단백질 나노 피막은 그런 가스나 산소,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변 방지나 그리고 항균성도 부여할 수 있어서 신선도를 장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활용한 나노 복합체는 의학 분야에서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나노 코팅의 특성상 다양한 코팅 방식을 통해서 코팅할 수 있는데 이 연구실에서는 초음파 스프레이 코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 스프레이 코팅은 초음파의 그 고주파를 통해서 시료 용액을 미세하고 균일하게 이제 미립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미세하고 균일하게 미립화된 그 시료 용액이 분무가 되면서 그 표면이나 그런 기판 위에 골고루 분사가 되고 그런 나노 코팅층을 형성하는 그 기술입니다. 초음파 스프레이 코팅은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좀 더 균일하고 미세한 코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나 의료기기 나노 코팅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행을 돕는 스텐트에 탄수화물 나노 복합제 코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광물질이라는 것을 이제 표지를 해서 형광물질이 이제 이 스텐트에 골고루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코팅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뭐 이제 그런 형광물질이 담지된 스텐트가 삽입이 되면 암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향후 기본 연구가 완전히 완료가 된 이후 약물 나노 코팅이 가능해지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스텐트의 응용도 가능할 것이고 다른 의료기기에도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소재들은 산소 차단성은 높지만 가격 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데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셀룰로스 나노 구조체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셀룰로스 나노 구조체는 식물 유래 천연 바이오 소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식물의 세포벽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작은 단위의 나노 입자로 쪼갠 입자를 말합니다. 식물에서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진 미래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셀룰로스 나노 구조체의 경우에는 나노 수준의 작은 입자입니다. 따라서 이 작은 나노 입자가 포함된 코팅액을 통해서 이제 필름에 코팅을 하게 되면 이 나노 입자들이 그 산소가 투과하는 경로에 영향을 주어서 투과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고 그래서 산소 차단성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포장 필름에 나노 입자를 코팅하게 되면 나노 입자가 장애물이 되어서 기체가 통과하는 경로를 방해해 산소 투과도를 낮추고 단일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포장재의 재활용성이 좋습니다. 셀룰로스 나노 구조체는 화장품이나 세안제를 비롯해 큐브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용품의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포장 시장, 우리 얘기하는 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하는 나노코팅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높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노코팅 기술은 식품, 의료, 그리고 반도체, 조선처럼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산업 분야에 더 다양하게 활용되며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을 거라 예상하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아주 대본이 없어가지고 대본 예. 네, 가겠습니다. 애드립을 하세요, 애드립을. 네네네. 예, 이화여대에서 연구 중인 나노 코팅 기술. 정말 우리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흠집이 생겨서 속상한 적 다들 있으시죠? 저도 최근에 사고가 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 나노 코팅을 한 자동차는 흠집이 스스로 복원된다면 어떤 치료가 아니라 어떤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치료가 아니라 뭐라고 수리비. 보건 비용. 네, 보건 비용. 화면을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체에 흠집이 생겨서 속상한 적 다들 있으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나노 코팅을 한 자동차는 흠집이 스스로 복원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나노 코팅 기술의 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셨다시피 나노 코팅 기술 영역은 한계가 없고 그 기술이 만들어낸 가능성 역시 무한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 의료, 공업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나노 코팅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러한 기술이 연구에만 멈추지 않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실용 기술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사이언스 뉴사 첫 회 나노 코팅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좀 충족은 됐나요? 아직 좀 아쉽다고요? 여러분의 과학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와 올리 기자는 쉬지 않고 열심히 취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차고 흥미로운 내용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많이 기억해 주세요. 이상 뉴사이언스 뉴사 오세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